장면 1. 마지막 출근길. 나는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 서 있다. 32년을 다닌 회사다. 3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실감한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이 길을 나는 몇 번이나 왔을까? 대충 계산해봐도 10,000번은 넘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아직 새벽 공기가 차갑던 시절부터 나는 이 노선을 탔다. 처음엔 새내기 직원으로, 그 다음엔 대리로, 과장으로, 차장으로, 부장으로. 직급이 바뀔 때마다 같은 지하철을 탔지만 내 마음은 매번 달랐다. 오늘따라 유난히 사람들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 그들의 피곤한 얼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무표정한 모습. 나도 저랬겠지. 30년 전 나도 저런 얼굴로 출근했을 것이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23층짜리 건물. 우리 부서는 14층에 있다. 아니, 있었다. 이제 곧 과거형으로 말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옆에 선 후배 직원이 나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는다. 부장님, 오늘이시죠?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다. 컴퓨터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진다. 마치 유리창 너머로 듣는 것처럼. 내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 어제 대부분의 짐을 싸두었기 때문이다. 남은 건 개인 머그컵 하나와 작은 화분, 그리고 몇 장의 사진뿐이다. 김 과장이 다가온다. 부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그는 내 부서에서 가장 오래 함께 일한 동료다. 15년. 그가 신입사원일 때부터 봤으니 거의 내 분신 같은 존재였다.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로 갔다. 이 카페도 참 오래 다녔다. 주인 아주머니가 내 얼굴을 알아본다. 부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시라면서요? 소문이 벌써 났나 보다. 김 과장이 말한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장님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자네 실력으로 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없었다면 김 과장의 커리어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를 추천하고 프로젝트 기회를 주고 실수를 감싸주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말한다. 연락 자주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골프도 함께 가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아니, 진심이긴 하겠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후 2시 간단한 송별회가 있었다. 부서원들이 모여서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을 찍었다. 모두들 웃고 있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나만 알고 있었다. 박 차장이 건배사를 한다.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우리 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나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시스템이 돌아간 것뿐일까? 송별회가 끝나고 나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다. 32년. 내 청춘이 여기 있었다. 2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 짐을 들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돌아보니 다른 부서 직원이었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61. 이젠 노인이라고 불릴 나이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회사 밖으로 나왔다. 오후에 햇살이 따갑다.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빈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걷는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생각한다. 내일부터는 뭘 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하지? 32년간 해온 루틴이 사라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진다. 핸드폰을 꺼내본다. 카톡 메시지가 몇 개 와 있다. 송별의 사진을 공유한 것이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내 얼굴이 맞나 싶다.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반긴다.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던. 나는 그저 응이라고만 대답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한다. 내일부터 나는 무엇인가? 회사의 부장도 아니고 팀의 리더도 아니다. 그냥 60대 초반의 남자. 그게 다다. 밤이 깊어간다. 잠이 오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32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그동안 내가 쌓았다고 생각한 인간관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장면 2. 침묵의 시작. 퇴사하고 일주일이 지났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 처음 2, 3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모두들 바쁠 것이다. 회사 일이 얼마나 정신없는지 나도 잘 아니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송별회 때 그렇게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김 과장. 그에게서 단 한 통의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박 차장도 마찬가지다. 주말에 골프 가시죠라던 그 말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카톡을 열어본다. 회사 단체 채팅방은 여전히 활발하다. 업무 관련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온다. 나는 그냥 지켜본다. 참여하지 않는다. 아니, 참여할 수가 없다. 이미 나는 그 일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2주일째 되던 날, 나는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김 과장에게. 잘 지내나? 요즘 부서 상황은 어때? 단순한 안부 메시지였다. 답장이 왔다. 1시간 후에. 아, 네 부장님. 잘 지냅니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짧고 형식적인 답변이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바쁜 거야. 정말 바쁜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바쁨의 문제가 아니었다. 3주째 나는 예전 동료들에게 하나하나 연락해보기 시작했다. 15년을 함께 일한 이 부장. 이 부장, 요즘 어떻게 지내? 그의 답장. 아, 잘 지내죠. 부장님도 편안하게 지내시죠? 끝이었다. 10년을 같은 팀에서 일한 최 과장. 최 과장, 우리 한번 저녁 먹자. 내가 살게. 그의 답장. 아, 좋죠. 다음에 시간 나면요. 다음에라는 말. 그 다음은 오지 않을 것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지쳤다. 단체 채팅방도 나가버렸다. 어차피 거기서 나는 투명인간이었으니까.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물었다. 회사 사람들 요즘 연락 안 와? 나는 응. 다들 바쁜가 봐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낮 시간대 프로그램들, 재방송, 홈쇼핑, 뉴스,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껐다. 볼 게 없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본다. 카톡 목록을 스크롤한다. 회사 사람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한 달 전에 멈춰 있다. 그때 깨달았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32년 동안 쌓았다고 믿었던 인간관계.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책상 서랍을 뒤졌다. 명함첩이 나왔다. 두꺼운 명함첩. 30년간 모은 명함들이 빼곡히 꽂혀 있다. 한 장 한 장 넘겨본다. 김이사.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 그는 지금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이 부장. 한때 내 직속 상사였다. 그는 작년에 퇴직했다. 박 부장.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 그도 이미 은퇴했다. 명함을 보면서 생각한다. 이 사람들과 나는 무슨 관계였을까? 친구? 동료? 아니면 그냥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 휴대폰을 들고 한 명씩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한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라고. 2달째가 되었다. 이제는 연락이 오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체념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회사 후배를 만났다. 송대리. 내가 신입사원 때부터 케어해준 후배다. 아, 부장님. 그가 반갑게 인사한다. 나도 반가웠다. 정말로. 우리는 마트 푸드코트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는 회사 근황을 전했다. 누가 승진했고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하지만 대화는 30분을 넘기지 못했다. 할 말이 없어졌다. 회사 얘기 외에는 우리에게 공통 화제거리가 없었다. 그럼 저는 이만. 송 대리가 일어섰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그 말이다. 나는 혼자 푸드코트에 남아 식어가는 커피를 마셨다. 주변을 둘러본다.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 모두 즐겁게 대화하고 있다. 나만 혼자 앉아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는데 벤치에 앉은 노인들이 보인다. 그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한다. 저 사람들은 뭘로 연결된 걸까? 이웃? 친구? 같은 아파트 주민?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모인 걸까? 집에 들어섰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응, 그냥 마트 좀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회사 후배 하나 봤어. 아내가 묻는다. 반가워하던? 나는 잠시 생각했다. 반가워했을까? 진짜로? 응, 반가워했어. 거짓말이었다. 아니,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실이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본다. 드라마가 나온다. 주인공이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는 장면이다. 나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린다. 밤이 깊어간다. 침대에 누워 생각한다. 왜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까? 3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나? 아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관계의 본질이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다. 동료였다. 아니, 동료보다도 더 정확한 말이 있다. 우리는 같은 조직에 속한 구성원이었다. 그게 다였다. 핸드폰 화면을 본다. 카톡 알림이 하나 떠 있다. 기대하며 열어본다. 스팸 메시지였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본다. 고요하다. 너무 고요하다. 이 고요함이 무섭다. 장면 3. 역할의 무게. 석 달째 나는 매일 산책을 나간다. 다른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산책을 나간다. 그리고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TV를 본다. 그게 내 하루의 전부다.
오늘도 공원을 걷는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 운동하는 노인들, 그리고 나 같은 은퇴자들. 벤치에 앉아 쉰다. 옆 벤치에 노인 2명이 앉아 있다.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린다. 자네도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 끊겼나? 당연하지.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본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인다. 한 명이 계속 말한다. 그동안 내가 뭐였나 싶더라고. 그냥 회사의 부품이었던 거지. 다른 한 명이 답한다. 맞아. 우리가 착각한 거야. 인간관계인 줄 알았는데 업무관계였던 거지. 그들은 쓸쓸하게 웃는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낀다. 그렇다. 그게 정답이다. 우리는 착각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재에 들어간다. 책장에는 업무 관련 책들이 빼곡하다. 경영학 서적, 리더십 책, 자기계발서. 30년간 모은 책들이다. 한 권을 꺼내 펼쳐본다.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줄들이 보인다. 좋은 리더는 팀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 나는 헛웃음이 나온다. 돈독한 관계? 그게 뭐였지? 또 다른 책을 펼친다. 직장 내 인간관계가 성공의 열쇠다. 맞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열심히 관계를 쌓았다. 회식도 자주 했고,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줬고, 생일도 챙겨줬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관계가 아니었다. 그건 업무였다. 나는 부장이라는 역할을 수행한 것뿐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 앨범을 뒤진다. 회사 생활 사진들이 나온다. 회식 사진, 워크숍 사진, 송년회 사진. 모두 웃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 속 사람들 중 누가 나에게 연락할까? 아무도 없다. 그 웃음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연기였을까? 나는 내 얼굴을 자세히 본다. 사진 속의 나는 자신감 넘쳐 보인다. 부장으로서의 나, 리더로서의 나. 하지만 그게 진짜 나였을까? 문득 깨닫는다. 나는 평생 역할을 연기해왔다. 신입사원 역할, 대리 역할, 과장 역할, 차장 역할, 부장 역할. 32년간 나는 배우였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김 과장은 과장 역할을 했고, 박 차장은 차장 역할을 했다. 우리는 서로의 역할에 반응했지, 서로의 인간성에 반응한 게 아니었다. 내가 부장이었을 때 김 과장이 나를 존경했던 이유는 뭘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아니다. 내가 그의 평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 차장이 내 말에 귀 기울였던 이유는 내 조언이 가치 있어서? 아니다. 내가 그의 상사였기 때문이다. 조직 내에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허탈했다. 아니, 허탈함을 넘어서 공허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다. 저녁 무렵 아내와 저녁을 먹는다. 아내가 말한다. 이번 주말에 대학 동창 부부 만나기로 했어. 같이 갈래?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주말이 되었다. 대학 동창 부부를 만났다. 30년 만에 만나는 거다. 서로 변한 모습에 놀라며 웃는다. 야, 많이 늙었네.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식당에 앉아 식사를 한다. 대학 시절 얘기가 나온다. 농활 갔던 이야기, MT 갔던 이야기, 동아리 활동 이야기.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그런데 이상한 걸 깨달았다. 이 친구와의 대화는 자연스럽다.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와는 다르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숨길 필요도 없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친구가 묻는다.
너 퇴직했다며? 어때? 적응되냐? 나는 솔직하게 답한다. 글쎄, 아직 어색해. 회사 사람들이 연락도 안 오고. 친구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그랬어. 나는 5년 전에 퇴직했는데 딱 같더라. 그동안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싹 연락 끊기더라고. 나는 물었다. 왜 그런 거 같아? 친구가 답한다. 간단해. 우리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조직에서 우리가 맡았던 역할이 사라졌으니까.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친구가 계속 말한다. 처음엔 섭섭하더라고. 배신감도 들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더라. 당연하다고? 나는 되물었다. 응,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 회사 다닐 때 퇴직한 선배들한테 우리가 연락했어? 안 했지. 바빴으니까. 필요 없었으니까. 친구의 말이 가슴에 박힌다. 맞다. 나도 그랬다. 내 선배들이 퇴직했을 때 나는 한두 번 연락하고 말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럼 우리는 뭐였던 거야? 내가 묻는다. 친구가 웃으며 답한다. 동료였지. 좋은 동료였어. 하지만 친구는 아니었던 거지.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씁쓸하다. 커피 마신 지 현실 때문인지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한다. 오늘 즐거웠어. 역시 오래된 친구가 최고야. 나는 창밖을 보며 답한다. 그러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대학 시절 이후로 처음이었다. 오늘 깨달았다. 회사 동료들과 나의 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니었다. 역할 관계였다. 나는 부장이라는 역할을, 그들은 부하 직원이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장면 4. 가면 뒤의 얼굴. 넉 달째 나는 점점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것의 본질을.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본다. 62살의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얼굴이 낯설지 않다. 오히려 익숙하다. 회사 다닐 때는 거울 볼 시간도 없었다. 아침마다 서둘러 준비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나갔다.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거울에 비친 이 편한 옷차림의 내가 오히려 더 진짜 나갔다. 유니폼을 벗어던진 배우처럼. 오늘은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요즘 나의 새로운 루틴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사람들을 관찰한다.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있다. 옆자리에 젊은 직장인이 앉는다. 노트북을 펴고 뭔가 열심히 작업한다. 가끔 한숨을 쉬고 커피를 마신다. 나는 그를 보면서 과거의 나를 본다. 저렇게 바쁘게 열심히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썼던 나. 점심시간이 되었다. 그 직장인이 전화를 받는다. 네,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또 한숨을 쉰다.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저 부장님은 누굴까? 나 같은 사람일 것이다. 조직 내에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저 젊은 직장인은 그 부장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존경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야 할 장애물로 생각할까? 도서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간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는다. 옆 테이블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노트북과 서류가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진지하게 토론한다. 이 부분은 팀장님께 확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역할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람이 아니라 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한다. 회사라는 곳은 거대한 연극 무대다.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한다. 대본도 있다. 직급, 직책, 직무기술서. 그게 대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본대로 행동한다. 부장은 부장답게, 과장은 과장답게, 대리는 대리답게. 스크립트를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 부장님, 제 의견은요? 라고 말하는 대리. 그는 정말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대리로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걸까? 좋은 지적이네. 그런데 말이야. 라고 답하는 부장. 그는 정말로 그 의견을 좋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부장으로서 보여줘야 할 포용력을 연기하는 걸까? 나는 32년간 그 연극에 출연했다. 주연급은 아니었지만 조연으로서는 제법 활약했다. 대사도 잘 외웠고 연기도 능숙했다. 하지만 이제 무대에서 내려왔다. 분장을 지우고 의상을 벗었다. 그리고 남은 건 62살의 평범한 남자.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간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목적지가 있다. 나만 없다. 신호등 앞에서 멈춘다. 옆에 선 사람이 넥타이를 매고 있다. 중년 남자다.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인다. 그도 어딘가로 가는 중일 것이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러.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건넌다. 나도 따라 건넌다. 하지만 목적지는 없다. 그냥 걷는다.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쉰다.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다. 눈을 감는다. 소리가 들린다. 새소리, 바람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소리를 들을 겨를이 없었다. 항상 급했다. 회의, 보고서, 이메일, 전화. 끝없는 업무의 연속.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 아니, 어쩌면 더 잘 돌아갈지도 모른다. 내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을 것이다. 눈을 뜬다. 앞을 지나가는 젊은 직장인들이 보인다. 그들도 지금 나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교체 가능한 부품이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마켓에 들렀다. 장을 봐야 한다. 이것도 새로운 일과다. 예전에는 아내가 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돕는다. 슈퍼마켓에서 카트를 밀며 생각한다. 이게 내 인생이 되었구나. 장 보고 산책하고 책 읽고. 이게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평화롭다. 하지만 가끔은 허전하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게 뭘까? 역할? 정체성? 소속감? 계산대에서 줄을 선다. 앞에 선 할머니가 잔돈을 찾느라 시간이 걸린다. 뒤에서 누군가 짜증스러운 한숨을 쉰다. 나는 돌아보지 않는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짜증을 냈을 것이다. 바빴으니까.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급할 게 없다. 집에 도착해서 장 본 것을 정리한다. 아내가 감사하다고 말한다. 나는 웃으며 답한다. 당연하지. 저녁을 먹고 TV를 본다. 뉴스가 나온다. 경제 뉴스. 어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내용이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한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한다. 저 사람들도 곧 깨달을 것이다. 회사는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역할로 본다. 필요 없어지면 버린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상품이다. 쓸모 있으면 사고, 쓸모 없으면 버린다. 나도 그랬다. 쓸모 있을 때는 대접받았다. 쓸모 없어지니 버려졌다.
간단한 논리다. 밤이 깊어간다. 침대에 누워 생각한다. 내일은 뭘 하지? 모레는? 다음 주는?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하다. 아니, 막막하다기보다는 텅 빈 것 같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나는 평생 역할 뒤에 숨어 살았다. 진짜 나는 어디 있었을까? 장면 5. 역할이 끝났을 뿐이다. 5달이 지났다. 이제는 받아들였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도. 오늘 아침 나는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다. 회사 관련 서류들, 명함들, 상장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다. 명함첩을 펼친다. 수백 장의 명함. 32년간 만난 사람들의 흔적이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김전무. 함께 큰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 박상무.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 이 부장. 내 멘티였던 사람. 이들과의 추억이 떠오른다. 밤샘 작업, 회식, 출장, 워크숍. 우리는 함께 웃었고, 화냈고, 고생했다. 하지만 이제 깨닫는다. 그건 우리가 친해서가 아니었다. 같은 프로젝트에 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팀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우리가 다른 회사에 다녔다면, 만약 다른 부서였다면, 우리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명함들을 정리한다. 버릴까? 아니면 보관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서랍에 다시 넣는다. 추억은 추억대로 간직하자. 오후에 산책을 나간다. 평소보다 먼 곳까지 걸어간다.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는 기분이다. 한 카페 앞을 지나는데 창문 너머로 회의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진지한 표정들. 노트북을 보며 토론한다. 나는 멈춰 서서 그들을 본다. 예전에 나도 저랬다. 저렇게 진지하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일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했을까? 10년 후, 20년 후에도 기억될 일이었을까? 아니다. 대부분은 잊혀졌을 것이다. 그저 회사가 돌아가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였을 뿐이다. 카페를 지나 계속 걷는다. 학교 앞을 지난다. 학생들이 우르르 나온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 그들은 웃고 떠든다. 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짓는다. 저 나이 때는 몰랐다.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역할 없이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는다. 연못가에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다. 평화롭다. 옆 벤치에 할아버지 2분이 앉아 계신다. 바둑을 두신다. 한 수 두고 생각하고 또 한 수 둔다. 급할 것 없다. 그들의 대화가 들린다. 내가 이기겠네. 아직 몰라. 그들은 웃는다.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저 2분은 어떤 관계일까? 친구? 이웃? 아니면 같은 아파트 바둑 동호회? 중요하지 않다. 역할이 없어도 그들은 함께 있다. 서로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해가 지기 시작한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아름답다. 회사 다닐 때는 이런 하늘을 볼 시간이 없었다. 항상 사무실에 있었거나 지하철에 있었거나 집에 있었다. 세상을 볼 겨를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어디까지 갔어? 응, 꽤 멀리까지 갔어. 새로운 동네 구경했어.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말한다. 다음 달에 대학 동창 모임이 있대. 같이 갈래?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가자. 대학 동창들. 그들과는 4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반갑다.
역할 없이도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간다. 아내와 함께 우리는 손을 잡고 걷는다. 40년을 함께 살았다. 당신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아내가 말한다. 뭐가? 표정이 전보다 편안해 보여. 나는 웃는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 회사 사람들 생각 안 나? 아내가 묻는다. 나는 잠시 생각한다.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가끔은 생각나. 근데 뭐, 그게 다야. 섭섭하지 않아? 처음엔 섭섭했지.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 이해가 된다고? 아내가 되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사람이 멀어진 게 아니야. 우리가 맡고 있던 역할이 끝났을 뿐이지.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그렇다. 이게 정답이었다. 나는 계속 말한다. 회사에서 우리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었어. 역할로 만난 거지. 부장과 과장, 차장과 대리. 그게 우리 관계의 전부였어. 그럼 그동안의 시간은 다 의미 없는 거야? 아내가 묻는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젓는다. 의미는 있었어. 좋은 동료였어. 함께 일했고, 성과도 냈고, 때로는 즐겁기도 했어. 하지만 그게 우정은 아니었던 거지. 우리는 계속 걷는다. 밤 공기가 시원하다. 별이 보인다. 알아? 내가 말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마찬가지였어. 내 선배들이 퇴직했을 때 나도 연락 안 했거든. 왜? 바빴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필요 없었으니까. 그분들이 회사에 없으니까. 내 업무에 영향이 없으니까. 아내가 내 손을 꽉 잡는다. 그래도 섭섭하긴 하지? 응, 섭섭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섭섭해. 근데 뭐, 그게 인간이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본다. 마음이 평온하다. 32년의 회사 생활. 그건 나의 역할이었다. 부장이라는 배역을 맡아 연기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배역이 끝났다. 무대에서 내려왔다. 이제 나는 그냥 나다. 사람들이 멀어진 게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필요 없어진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가 맡고 있던 역할이 끝났을 뿐이다. 김 과장은 여전히 김 과장으로 살고 있다. 박 차장은 박 차장으로 살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부장을 모시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장을 존경하고 그 부장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다. 그게 역할이다. 그게 조직이다.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 역할이 중요할 뿐이다. 이 깨달음이 쓸쓸한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롭다. 이제 나는 역할에서 벗어났다. 누군가를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냥 62살의 남자다. 더도 덜도 아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눈을 감는다. 내일은 뭘 하지? 산책을 갈까? 도서관에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쉴까? 중요하지 않다. 이제 나는 역할이 없다. 해야 할 일도 없다. 그냥 살면 된다. 사람이 멀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맡고 있던 역할이 끝났을 뿐이다. 이 문장을 되뇌인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잠이 든다.